4년에서 7년. 지금 미국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시설을 짓고 전기를 연결해달라고 신청하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전기가 없어서 수조 원짜리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만이 아닙니다. 서버를 시킬 냉각 물질은 유럽에서 금지 법안이 추진 중이고 반도체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중국이 수출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몸이 자라고 있는데 그 몸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체온을 낮추는 땀샘이, 뼈를 만드는 칼슘이 동시에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만이의 AI 경제도파입니다. 이 채널은 인공지능 시대의 경제 흐름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지금 세계가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벌이는 전쟁의 구조가 한눈에 잡히실 겁니다. 요즘 인공지능 관련 뉴스를 보면 두 갈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챗봇이나 생성형 서비스를 둘러싼 소프트웨어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소식이죠. 소프트웨어에 반도체까지 뜨거우니 이미 충분히 주목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빙산의 꼭대기일 뿐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심장이 멈추면 끝입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칩을 돌릴 전기가 없으면 꺼집니다. 칩이 내뿜는 열을 식히지 못하면 정지합니다. 칩을 만들 원료가 막히면 공장이 멈춥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도체까지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한 겹 한 겹 벗겨볼수록 반도체 뒤에 깔린 더 깊은 물리적 병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앞으로 이 채널이 계속 파고들 영역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장은 두 나라가 지배합니다.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미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으로 밀어붙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이 네 곳이 올해에만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4,6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70조 원이 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0개가 통째로 생산하는 전기 10기가와트를 혼자서 집어삼키는 초대형 인공지능 시설을 짓고 있죠. 오픈 AI와 오라클이 손잡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만 5천억 달러, 우리 돈 7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돈이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전력 연결되기 4년에서 7년. 미국은 918기가와트 규모의 절대적인 전력 부족 상태입니다. 돈은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시설을 못 돌리는 겁니다. 이 병목을 뚫기 위해 기업들이 택한 우회로가 소형 원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멈춰있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구글과 아마존은 소형 원전 전력을 10기가와트 넘게 장기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의 핵심 연료인 고순도 전호축 우라늄은 2027년부터 러시아산 수입이 완전히 끊깁니다. 지금 이 연료를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은 사실상 한 곳뿐입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회사죠. 동시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서버의 열을 식혀야 합니다. 최신 인공지능 칩 하나가 내뿜는 열이 1000와트를 넘기고 서버 선반 하나가 10만 와트를 넘깁니다. 에어컨으로 식히는 건 진작에 한계를 넘었고 2026년에는 새로 짓는 서버의 76%가 액체 냉각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칩을 특수 냉각액에 통째로 담가서 열을 빼는 겁니다. 이 냉각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밸브 부품은 서구권 소수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버티브,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튼 이런 이름들이죠. 여기에 유럽에서 이 냉각액의 핵심 화학 성분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후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도 없으면 안 되는 물질이죠. 돈을 쏟아부어도 법이 막으면 서버를 시킬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는데 말이죠. 이번엔 중국입니다. 미국이 자본으로 밀어붙인다면 중국은 자원으로 견제하는 형국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정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질들은 3세대 반도체의 원료이고 전력 제어 장치와 인공지능 서버 렉모터에 필수적입니다. 미국이 첨단 칩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원자재 수출로 맞받아친 겁니다. 칩을 무기로 쓰면 칩의 원료로 되갚겠다는 전략이죠. 동시에 중국은 소프트웨어로도 우회합니다. 딥시크, Q1 같은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무료로 풀어서 전 세계 개발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무섭습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인공지능 사용량에서
중국산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현재 이 수치가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알리바바의 큐어는 누적 다운로드 10억 회를 돌파했고 딥시크는 비용 대비 성능에서 미국의 폐쇄형 모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울타리를 치면 중국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또 하나, 중국은 미국보다 2배 넘는 전력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고 2024년 한 해에만 429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추가했습니다. 전기가 모자란 미국과 달리 전기는 넘치는데 칩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화웨이가 자국산 칩으로 대규모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조립하고 있지만 수율이 20%대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돈과 기술은 있는데 전기와 원자재가 없고 중국은 전기와 원자재는 있는데 칩과 장비가 없습니다. 서로의 급소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거인 사이에서 흥미로운 위치를 차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입니다. 인공지능 칩에 반드시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 HBM,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단독으로 57%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이고 삼성전자가 뒤를 추격하고 있죠. 생산 물량은 이미 전량 성계약으로 완판된 상태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SK하이닉스와 독점 공급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시설을 지어도 한국에서 메모리를 공급받지 못하면 칩 자체가 완성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만 730억 달러, 약 110조 원을 인공지능 칩과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5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합작에 들어갔고 오픈AI가 삼성과 SK를 파트너로 넣은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에도 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동맹 팍스실리카에도 합류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HBM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카드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은 범용 인공지능 모델 경쟁에는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심는 물리적 AI에 집중하고 있죠. 2040년까지 글로벌 물리적 인공지능 시장의 3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반도체 조건 확보를 위해 라피더스라는 회사에 고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만 2,676억엔, 약 17억 달러의 추가 펀딩을 확보했고 홋카이도 치토세 공장에서 이 나노미터 반도체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했습니다. 목표는 2027년 하반기 양산입니다. 미국과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번영 협정을 맺어 소형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까지 함께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럽입니다. 유럽은 칩도, 모델도, 클라우드도 미국에 종속된 상태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70%, 핵심 인공지능 모델의 73%가 미국 기업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 택한 전략은 규제와 규범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만들어 위험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기술을 직접 만들기보다 기술의 규칙을 만들어서 자국 생태계를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올해 1월부터 유로 HPC에 41억 유로를 추가 투입해 19개 인공지능 팩토리와 13개 안테나 거점을 유럽 전역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위한 200억 유로 규모의 인베스트 AI 펀드까지 가동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이 구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은 두뇌와 심장을 쥐고 있지만 피가 모자랍니다. 전기가 없어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피와 칼슘을 쥐고 있지만 두뇌가 부족합니다. 칩과 장비를 자력으로는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몸의 뼈를 만드는 칼슘 공급원입니다. 미국도 한국 없이 칩을 완성할 수 없고 중국도 한국 없이 메모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치죠. 일본은 이 몸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근육과 관절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 몸의 면역 체계입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칙을 세우고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죠. 이 다섯 축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의 급소를 압박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지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시설의 전력망, 변압기, 냉각 시스템에 구리가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신규 광산 개발은 지연되고 있고 정제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미국 최대 구리 광산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이 완전히 끊깁니다.
미국 빅테크들은 이미 소형 원전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그 원전에 넣을 연료의 공급선이 사라지는 겁니다. 센트러스 에너지, 카메코 같은 이름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빅테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HBM 없이는 인공지능 칩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차세대 12단, 16단 적층을 위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에 따라 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버티브, 슈나이더 일렉트릭. 2026년에는 새로 짓는 서버의 4대 중 3대가 액체 냉각을 쓰게 됩니다. 이 냉각 장비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이것들은 단편적인 종목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간 전략의 흐름을 읽으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지가 보이고 타임라인을 따라가면 주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투자의 타이밍을 찾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의 채널이 주목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인공지능 패권을 다투는 국가들의 전략과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는 나라들의 생존법을 추적합니다.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어디서 동맹이 만들어지고 어떤 자원이 무기가 되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둘째, 그 국가 전략 안에서 실제로 돈이 흘러가는 곳, 유망한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전력, 냉각, 핵심 광물, 반도체 소재, 원전 연료.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산업에 생명선을 준 기업들을 하나씩 파고들겠습니다. 셋째, 이 모든 흐름에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2027년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 유럽의 냉각 화학 물질 규제, 차세대 메모리 양산 시점, 소형 원전 상용화 일정. 이 시간표를 따라가면 변화하는 인사이트와 투자의 타이밍이 보입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건이 예고된 타임라인을 미리 읽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누구나 알기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신 깊이 있게 파고들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3가지 축 중에서 전력에 대한 내용부터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전력 위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소형 원전과 원전 연료를 둘러싼 기업들의 움직임과 타임라인을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와 체온과 칼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살리는 건 언제나 이것들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먼저 본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백만이의 AI 경제 독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